일이 너무 많아서 숨 돌릴 틈이 없는데도 어느 순간 이상하게 지루하고 말할 수 없이 외로운 때가 있다. 일을 줄이고 싶은 건 아니다. 일을 못해서 힘든 것도 아닌데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는 건가 하는 마음이 조용히 올라오기도 한다. 우리는 이 순간 그래도 해야지, 어쩔 수 없다며 버티는 수밖에 없다는 생각으로 올라오는 마음을 눌러버린다. 그렇게 다시 하루를 밀어 넣듯이 살아간다. 바쁘게 살았는데 살아있는 느낌은 옅어져 있고 사람들 사이에 끼어 있었는데 이상하게 하루 종일 혼자였던 것 같은 빈자리가 남는다. 할 말은 많은데 막상 입을 열려 하면 아무 말도 나오지 않는다. 이럴 때 우리는 대개 스스로를 이렇게 달랜다. 일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다. 지금만 잘 버티면 나아질 거다. 주변 사람들도 다 비슷하게 살고 있으니 나도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하다. 이 생각들이 당장 마음을 눌러주기는 한다. 그렇게 오늘을 또 넘기고 나면 어느새 그 방식으로 나를 달래며 살아온 시간이 이미 여러 해다. 이렇게 버티고 살다 보면 언젠가 어디로든 데려다 줄 줄 알았는데 문득 돌아보면 출발점에서 그리 멀리 오지는 못한 것 같다. 이것이 몸은 움직이는데 마음은 같은 자리를 맴도는 상태이다. 눈에 보이는 일은 계속해서 처리하고 있는데 나라는 사람은 그 안에서 거의 달라지지 않았다. 어제의 고민이 오늘의 고민이고 오늘의 피로가 내일의 피로가 된다. 어떻게 이 상황을 설명할 수 있을까? 선택의 자유가 있다는 말은 어떤 날에는 위로가 되기도 하지만 어떤 날에는 도리어 듣기 괴롭다. 현실을 생각하면 자유가 다 무슨 소리인가 반문하게 된다.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선택하라는 말인지 막막해진다. 맞는 말이다. 우리는 완전히 자유로운 존재가 아니다.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말은 빈말에 가깝다. 하지만 이 사실과 함께 또 하나의 사실도 바라볼 줄 알아야 한다. 지금처럼 계속 버티며 사는 것도 사실은 하나의 선택이라는 것이다. 나는 선택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싶지만 실은 선택하지 않는 쪽을 계속 선택해 왔을지도 모른다. 불교에서는 세상을 연기, 즉 수많은 조건이 얽혀 하나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흐름으로 본다. 조건이 있으니 우리의 삶은 제한되긴 하지만 그 조건 안에서 어떻게 반응할지는 여전히 내 몫으로 남아있다. 큰 선택이 아니어도 된다. 지금의 일을 계속하는 것도 이 속도로 계속하는 것도 어쩔 수 없다는 말을 계속 되뇌며 사는 것도 하나의 선택이다. 이 말을 들으면 억울한 감정이 올라올 수도 있다. 억지로 여기까지 끌려온 거라 말할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그것도 나의 선택이라고 말한다면 서운할 수도 있다. 그러나 달리 생각해보자. 과거에는 선택지가 거의 없다시피 했던 시기도 분명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까지 아무 선택도 없었다고 말해버리면 내 삶을 지나치게 가볍게 여기는 셈이 된다.
지금 이 자리에도 작고 구체적인 선택들은 분명 남아 있다. 모든 것은 언제나 변한다. 세상이 변한다. 경제와 기술이 나날이 발전한다. 관계도 변하고 내 몸도 변하고 있다. 그런데 그 변화의 한가운데서 정작 내가 아무것도 바꾸지 않은 채 똑같은 방식으로만 버티고 있다면 그것은 안정이라기보다는 멈춤에 가깝다. 정체되어 있다는 것은 게으름의 결과라기보다 너무 오랫동안 같은 방식으로 살아온 데 대한 마음과 몸의 반응일 수 있다. 같은 방식으로 일하고, 같은 방식으로 참아내고, 같은 방식으로 나를 다그치고, 같은 방식으로 위로하면서 여러 해를 보냈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뇌와 몸이 한꺼번에 신호를 보낸다. 이제는 이 방식으로 더 이상 못 가겠다는 신호다. 그 신호가 우울감, 무기력, 지루함, 허무함의 얼굴로 겉에 드러나기도 한다. 정체기에 들어섰다는 것은 인생이 끝났다는 뜻이 아니다. 지금 이 방식으로 계속 살면 어디에 도착하게 될지 이제는 조금 솔직하게 인정해야 할 때라는 표시다. 지금의 방식으로 열심히 살면 나는 어디에 도달하는지 끝을 상상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도착지가 내가 진심으로 원하는 곳이 아니라면 속도를 더 내는 것은 사실 해답이 아니다. 우리는 평생 숙제를 하며 살아왔다. 문제는 이제는 누가 숙제를 내주지 않아도 되는 나이가 되었는데도 머릿속에서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선생님이 과제를 내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목소리는 이 나이면 이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다른 사람도 다 하는데 너라고 못할 게 뭐냐고 다그치고 이 정도도 못 버티면 너는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고 몰아붙인다. 그 목소리 때문에 인생이 끝나지 않는 숙제처럼 느껴진다. 해도 내가 설정한 그 기준은 충족되지 않는다. 무언가를 잃었다는 감각이 잠깐 스쳐갈 뿐 곧바로 다음 과제가 머릿속에 떠오른다. 여기서 한번 조용히 물어볼 필요가 있다. 내가 붙들고 있는 기준이 정말 내가 정한 것인지, 아니면 남들의 기대와 사회가 말하는 평균치, 비교 속에서 생긴 열등감이 슬그머니 내 이름을 빌려 붙여놓은 것인지 말이다. 불교에서는 집착을 고통의 근원 가운데 하나로 본다. 이 집착은 물질에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내가 만든 기준, 내가 붙잡고 있는 이미지, 이래야만 한다는 생각이 곧 집착이다. 그 집착이 인생을 숙제처럼 만든다. 그래서 언젠가는 숙제를 그만두겠다는 결심이 필요하다. 이제 더 이상 이 기준대로 나를 몰아붙이지 않겠다. 더 이상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것을 내 삶의 최우선 과제로 두지 않겠다. 더 이상 남들의 시선을 기준으로 나를 평가하지 않겠다고 말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던 대로만 열심히 살지 않고 조금이라도 나에게 맞는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똑같이 힘든 일도 언제까지 할 것인지 끝이 정해져 있을 때 버티는 감각이 달라진다. 우리는 대개 방법이 없으니 계속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느껴질 때 삶은 금세 무기력해진다. 인생 전체를 걸어야 하는 일처럼 느껴지면 사람은 마음속에서 조금씩 손을 놓기 시작한다. 그래서 끝을 정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불교 수행에도 정해진 기간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수행 전체로 보면 평생 이어지는 길이지만 그 안에는 형식적으로 정해둔 집중 수행의 시기가 있다. 일을 안거라 부르는데 스님들이 한 절에 머물며 약 석 달 동안 일상의 일을 내려놓고 참선과 수행의 마음을 모으는 시기이다. 안거가 끝나면 다시 각자의 자리와 일상으로 돌아간다. 그렇다고 해서 수행이 거기서 끝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 기간 동안 다져둔 마음가짐을 품고 이후의 삶 전체에서 수행을 이어가기 위한 숨고르기의 시간에 가깝다. 짧게는 석 달이지만 그 시기를 어떻게 보냈느냐에 따라 그 이후의 수십 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끝이 있어야 사람은 자신의 힘을 한 곳으로 모을 수 있다. 지금의 괴로움이 끝없이 이어질 것 같다는 느낌이 들면 몸보다 마음이 먼저 지친다. 끝을 정한다는 것은 포기가 아니다. 이 시기만큼은 나답게 버티겠다는 다짐에 가깝다. 새로운 것을 시작했다가 얼마 가지 못해 손을 놓을 때가 있다. 그때 우리는 곧바로 자신을 탓한다. 의지가 약하고 끝까지 가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해버린다. 하지만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포기의 이유는 다른 곳에 있을 때가 많다. 처음부터 다른 사람에게 좋아 보이는 모습만 생각하고 나에게 맞는지 제대로 살펴보지 않은 일일 수도 있다. 결과만 달콤하게 상상했고 그 과정의 무게를 충분히 가늠해보지 않은 선택이었을 수도 있다.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맞지만 지금의 삶 구조와 리듬 안에서는 도저히 에너지가 남지 않는 상황이었을 수도 있다. 불교에서 말하는 어리석음은 머리가 나쁜 상태를 뜻하지 않는다. 내 마음의 진짜 이유를 보지 않으려 하고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태도에 가깝다. 우리는 오랫동안 열심히 하는 것이 답이라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다. 하지만 이제는 그 말 앞에 질문 하나를 세워두어야 한다. 어디를 향해 열심히 갈 것인지 묻는 질문이다. 방향이 어긋난 채 속도만 높이면 더 멀리 돌아가게 된다. 이제부터는 일을 시작하기 전에 또는 계속 이어가기 전에 이렇게 물어볼 필요가 있다. 이 일의 끝에서 나는 어떤 얼굴을 하고 있을까? 이 관계를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계속 유지하면 몇 년 뒤에 나는 더 단단해질까 아니면 더 달아있을까? 이 질문이 불편하다고 해서 피하면 인생은 남이 정해준 방향을 따라가는 쪽으로 저절로 흘러간다. 반대로 이 질문을 자주 꺼내어 자신에게 던질수록 열심이라는 단어는 당연한 미덕이 아니라 선택 가능한 도구가 된다. 해야 하니까 하는 열심에서 선택했으니 기꺼이 하는 열심으로 조금이라도 옮겨갈 수 있다. 그리고 그때 우리의 시선과 표정, 하루의 감각, 결국 인생 전체의 결이 서서히 달라진다. 축제 같은 인생이라고 해서 매일 신나고 문제 하나 없고
웃음만 가득한 삶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그보다는 이 삶이 어쨌든 내 선택으로 채워지고 있다는 감각에 가깝다. 여전히 힘들 수 있고, 여전히 피곤할 수 있고, 여전히 눈물 날 수 있다. 하지만 하루를 마치고 누웠을 때, 그래도 오늘은 이것만큼은 내가 선택해서 한 일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 순간이 늘어나면 인생 전체는 조금 덜 숙제 같고 조금 더 축제에 가까워진다.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온 우리의 시간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시간 덕분에 현재의 삶이 어떻게든 유지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하던 대로 계속 열심히만 사는 것이 앞으로의 우리에게 더 이상 최선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보라. 지금까지의 방식이 우리를 지켜준 시기가 분명히 있었다. 하지만 같은 방식이 이제는 우리를 갉아먹고 있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해야 할 일은 더 버티는 것이 아니라 버티는 방식을 바꾸는 일이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유는 조건이 전혀 없는 상태가 아니다. 조건 속에서도 방향을 고를 수 있는 여지를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 태도에 가깝다. 일이 많아서 힘든 것보다 더 괴로운 것은 나는 어쩔 수 없다고 자기 자신을 계속 설득하며 사는 일이다. 그 설득을 오늘만큼은 잠시 멈추어 보면 어떨까? 지금의 나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더 버티는 힘인지 아니면 다른 선택을 할 용기인지 잠시 귀를 기울여 보라. 그 대답을 따라 아주 작은 한 걸음이라도 달리 내디딜 수 있다면 내일의 풍경은 오늘과는 조금 다른 얼굴을 할 것이다. 그리고 그 한 걸음이 언젠가 숙제 같던 삶을 조금은 축제 같은 삶으로 바꾸어 놓을 것이다. 일이 너무 많아서 숨 돌릴 틈이 없는데도 어느 순간 이상하게 지루하고 말할 수 없이 외로운 때가 있다. 일을 줄이고 싶은 건 아니다. 일을 못해서 힘든 것도 아닌데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는 건가 하는 마음이 조용히 올라오기도 한다. 우리는 이 순간 그래도 해야지 어쩔 수 없다며 버티는 수밖에 없다는 생각으로 올라오는 마음을 눌러버린다. 그렇게 다시 하루를 밀어넣듯이 살아간다. 바쁘게 살았는데 살아있는 느낌은 옅어져 있고 사람들 사이에 끼어 있었는데 이상하게 하루 종일 혼자였던 것 같은 빈자리가 남는다. 할 말은 많은데 막상 입을 열려 하면 아무 말도 나오지 않는다. 이럴 때 우리는 대개 스스로를 이렇게 달랜다. 일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다. 지금만 잘 버티면 나아질 거다. 주변 사람들도 다 비슷하게 살고 있으니 나도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하다. 이 생각들이 당장 마음을 눌러주기는 한다. 그렇게 오늘을 또 넘기고 나면 어느새 그 방식으로 나를 달래며 살아온 시간이 이미 여러 해다. 이렇게 버티고 살다 보면 언젠가 어디로든 데려다 줄 줄 알았는데 문득 돌아보면 출발점에서 그리 멀리 오지는 못한 것 같다. 이것이 몸은 움직이는데 마음은 같은 자리를 맴도는 상태이다. 눈에 보이는 일은 계속해서 처리하고 있는데 나라는 사람은 그 안에서 거의 달라지지 않았다. 어제의 고민이 오늘의 고민이고
오늘의 피로가 내일의 피로가 된다. 어떻게 이 상황을 설명할 수 있을까? 선택의 자유가 있다는 말은 어떤 날에는 위로가 되기도 하지만 어떤 날에는 도리어 듣기 괴롭다. 현실을 생각하면 자유가 다 무슨 소리인가 반문하게 된다.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선택하라는 말인지 막막해진다. 맞는 말이다. 우리는 완전히 자유로운 존재가 아니다.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말은 빈말에 가깝다. 하지만 이 사실과 함께 또 하나의 사실도 바라볼 줄 알아야 한다. 지금처럼 계속 버티며 사는 것도 사실은 하나의 선택이라는 것이다. 나는 선택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싶지만 실은 선택하지 않는 쪽을 계속 선택해 왔을지도 모른다. 불교에서는 세상을 연기, 즉 수많은 조건이 얽혀 하나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흐름으로 본다. 조건이 있으니 우리의 삶은 제한되긴 하지만 그 조건 안에서 어떻게 반응할지는 여전히 내 몫으로 남아있다. 큰 선택이 아니어도 된다. 지금의 일을 계속하는 것도, 이 속도로 계속하는 것도, 어쩔 수 없다는 말을 계속 되뇌며 사는 것도 하나의 선택이다. 이 말을 들으면 억울한 감정이 올라올 수도 있다. 억지로 여기까지 끌려온 거라 말할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그것도 나의 선택이라고 말한다면 서운할 수도 있다. 그러나 달리 생각해보자. 과거에는 선택지가 거의 없다시피 했던 시기도 분명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까지 아무 선택도 없었다고 말해버리면 내 삶을 지나치게 가볍게 여기는 셈이 된다. 지금 이 자리에도 작고 구체적인 선택들은 분명 남아있다. 모든 것은 언제나 변한다. 세상이 변한다. 경제와 기술이 나날이 발전한다. 관계도 변하고 내 몸도 변하고 있다. 그런데 그 변화의 한가운데서 정작 내가 아무것도 바꾸지 않은 채 똑같은 방식으로만 버티고 있다면 그것은 안정이라기보다는 멈춤에 가깝다. 정체되어 있다는 것은 게으름의 결과라기보다 너무 오랫동안 같은 방식으로 살아온 데 대한 마음과 몸의 반응일 수 있다. 같은 방식으로 일하고, 같은 방식으로 참아내고, 같은 방식으로 나를 다그치고, 같은 방식으로 위로하면서 여러 해를 보냈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뇌와 몸이 한꺼번에 신호를 보낸다. 이제는 이 방식으로 더 이상 못 가겠다는 신호다. 그 신호가 우울감, 무기력, 지루함, 허무함의 얼굴로 겉에 드러나기도 한다. 정체기에 들어섰다는 것은 인생이 끝났다는 뜻이 아니다. 지금 이 방식으로 계속 살면 어디에 도착하게 될지 이제는 조금 솔직하게 인정해야 할 때라는 표시다. 지금의 방식으로 열심히 살면 나는 어디에 도달하는지 끝을 상상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도착지가 내가 진심으로 원하는 곳이 아니라면 속도를 더 내는 것은 사실 해답이 아니다. 우리는 평생 숙제를 하며 살아왔다. 문제는 이제는 누가 숙제를 내주지 않아도 되는 나이가 되었는데도
머릿속에서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선생님이 과제를 내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목소리는 이 나이면 이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다른 사람도 다 하는데 너라고 못할 게 뭐냐고 다그치고, 이 정도도 못 버티면 너는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고 몰아붙인다. 그 목소리 때문에 인생이 끝나지 않는 숙제처럼 느껴진다. 해도 내가 설정한 그 기준은 충족되지 않는다. 무언가를 잃었다는 감각이 잠깐 스쳐갈 뿐, 곧바로 다음 과제가 머릿속에 떠오른다. 여기서 한번 조용히 물어볼 필요가 있다. 내가 붙들고 있는 기준이 정말 내가 정한 것인지, 아니면 남들의 기대와 사회가 말하는 평균치, 비교 속에서 생긴 열등감이 슬그머니 내 이름을 빌려 붙여놓은 것인지 말이다. 불교에서는 집착을 고통의 근원 가운데 하나로 본다. 이 집착은 물질에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내가 만든 기준, 내가 붙잡고 있는 이미지, 이래야만 한다는 생각이 곧 집착이다. 그 집착이 인생을 숙제처럼 만든다. 그래서 언젠가는 숙제를 그만두겠다는 결심이 필요하다. 이제 더 이상 이 기준대로 나를 몰아붙이지 않겠다. 더 이상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것을 내 삶의 최우선 과제로 두지 않겠다. 더 이상 남들의 시선을 기준으로 나를 평가하지 않겠다고 말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던 대로만 열심히 살지 않고 조금이라도 나에게 맞는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똑같이 힘든 일도 언제까지 할 것인지 끝이 정해져 있을 때 버티는 감각이 달라진다. 우리는 대개 방법이 없으니 계속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느껴질 때 삶은 금세 무기력해진다. 인생 전체를 걸어야 하는 일처럼 느껴지면 사람은 마음속에서 조금씩 손을 놓기 시작한다. 그래서 끝을 정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불교 수행에도 정해진 기간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수행 전체로 보면 평생 이어지는 길이지만 그 안에는 형식적으로 정해둔 집중 수행의 시기가 있다. 일을 안거라 부르는데 스님들이 한 절에 머물며 약 석 달 동안 일상의 일을 내려놓고 참선과 수행의 마음을 모으는 시기이다. 안거가 끝나면 다시 각자의 자리와 일상으로 돌아간다. 그렇다고 해서 수행이 거기서 끝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 기간 동안 다져둔 마음가짐을 품고 이후의 삶 전체에서 수행을 이어가기 위한 숨고르기의 시간에 가깝다. 짧게는 석 달이지만 그 시기를 어떻게 보냈느냐에 따라 그 이후의 수십 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끝이 있어야 사람은 자신의 힘을 한 곳으로 모을 수 있다. 지금의 괴로움이 끝없이 이어질 것 같다는 느낌이 들면 몸보다 마음이 먼저 지친다. 끝을 정한다는 것은 포기가 아니다. 이 시기만큼은 나답게 버티겠다는 다짐에 가깝다. 새로운 것을 시작했다가 얼마 가지 못해 손을 놓을 때가 있다. 그때 우리는 곧바로 자신을 탓한다. 의지가 약하고 끝까지 가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해버린다. 하지만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포기의 이유는 다른 곳에 있을 때가 많다. 처음부터 다른 사람에게 좋아 보이는 모습만 생각하고 나에게 맞는지 제대로 살펴보지 않은 일일 수도 있다. 결과만 달콤하게 상상했고 그 과정의 무게를 충분히 가늠해보지 않은 선택이었을 수도 있다.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맞지만 지금의 삶 구조와 리듬 안에서는 도저히 에너지가 남지 않는 상황이었을 수도 있다. 불교에서 말하는 어리석음은 머리가 나쁜 상태를 뜻하지 않는다. 내 마음의 진짜 이유를 보지 않으려 하고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태도에 가깝다. 우리는 오랫동안 열심히 하는 것이 답이라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다. 하지만 이제는 그 말 앞에 질문 하나를 세워두어야 한다. 어디를 향해 열심히 갈 것인지 묻는 질문이다. 방향이 어긋난 채 속도만 높이면 더 멀리 돌아가게 된다. 이제부터는 일을 시작하기 전에 또는 계속 이어가기 전에 이렇게 물어볼 필요가 있다. 이 일의 끝에서 나는 어떤 얼굴을 하고 있을까? 이 관계를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계속 유지하면 몇 년 뒤에 나는 더 단단해질까 아니면 더 달아있을까? 이 질문이 불편하다고 해서 피하면 인생은 남이 정해준 방향을 따라가는 쪽으로 저절로 흘러간다. 반대로 이 질문을 자주 꺼내어 자신에게 던질수록 열심이라는 단어는 당연한 미덕이 아니라 선택 가능한 도구가 된다. 해야 하니까 하는 열심에서 선택했으니 기꺼이 하는 열심으로 조금이라도 옮겨갈 수 있다. 그리고 그때 우리의 시선과 표정, 하루의 감각, 결국 인생 전체의 결이 서서히 달라진다. 축제 같은 인생이라고 해서 매일 신나고 문제 하나 없고 웃음만 가득한 삶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그보다는 이 삶이 어쨌든 내 선택으로 채워지고 있다는 감각에 가깝다. 여전히 힘들 수 있고, 여전히 피곤할 수 있고, 여전히 눈물 날 수 있다. 하지만 하루를 마치고 누웠을 때, 그래도 오늘은 이것만큼은 내가 선택해서 한 일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 순간이 늘어나면 인생 전체는 조금 덜 숙제 같고 조금 더 축제에 가까워진다.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온 우리의 시간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시간 덕분에 현재의 삶이 어떻게든 유지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하던 대로 계속 열심히만 사는 것이 앞으로의 우리에게 더 이상 최선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보라. 지금까지의 방식이 우리를 지켜준 시기가 분명히 있었다. 하지만 같은 방식이 이제는 우리를 갉아먹고 있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해야 할 일은 더 버티는 것이 아니라 버티는 방식을 바꾸는 일이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유는 조건이 전혀 없는 상태가 아니다. 조건 속에서도 방향을 고를 수 있는 여지를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 태도에 가깝다. 일이 많아서 힘든 것보다 더 괴로운 것은 나는 어쩔 수 없다고 자기 자신을 계속 설득하며 사는 일이다. 그 설득을 오늘만큼은 잠시 멈추어 보면 어떨까? 지금의 나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더 버티는 힘인지 아니면 다른 선택을 할 용기인지 잠시 귀를 기울여 보라. 그 대답을 따라 아주 작은 한 걸음이라도 달리 내디딜 수 있다면
내일의 풍경은 오늘과는 조금 다른 얼굴을 할 것이다. 그리고 그 한 걸음이 언젠가 숙제 같던 삶을 조금은 축제 같은 삶으로 바꾸어 놓을 것이다.